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서비스 계정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분이 5분이니까 최소한 5분이 구글 클라우드에 계정을 만들어서 이 상태까지는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API 및 서비스해서 사용자 인증 정보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 일단 딥러닝을 잠깐 살펴볼까요?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딥러닝 VM 이미지 요건데 이거를 다루면 좋겠지만 이게 지난 영상에서도 쓸데없이 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은 영상 몇 개 보고 딥러닝을 구현하기는 어려움이 아주 많다는 거, 다 동감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단순한 절차를 따라한다, 예제를 따라한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럼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데 우리 뭐 개발이든 학교 수업이든 수없이 많은 거 잘 따라했는데 왜 문제냐 하시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루는 내용도 훨씬 더 방대해지고요. 사소하게 틀린 부분을 다 체크를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상 한두 개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구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API 툴킷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그 똑같은 것 중에 가장 간단하고 당장 쓸모 있는 거 하나를 골라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딥러닝, VM 이미지, 머신러닝도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첫 디딤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 버킷을 할 거예요. 버킷.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고 받는다.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복잡한 연산, 대용량 연산을 다 하고 결과 데이터를 내 PC에 옮긴 다음에 그것을 파이썬 통해서 랩뷰가 다시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가공이든 기타 등등 화면에 보여지는 방식이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랩뷰가 생성한 데이터를 파이썬이 받아서 파이썬이 구글 클라우드에 올린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서 각종 AI 시스템이든 뭐든 다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물을 내 PC에 파이썬에 받고 그걸 다시 랩뷰가 전해받고 이런 관계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뭘 볼까요? 보안. 제품 리스트가 다 안 나오네. 쭉 보면 하나씩 볼게요. 구글 클라우드, 버킷. 이게 눈에 딱 안 들어왔네. 버킷을 딱 누르세요. 버킷이 옛날 말은 아니지. 잘못된, 잘못된 표현으로는 바켓스? 이거잖아요. 일단은 각자 그 사용자, 유저, 개발자, 오퍼레이터가 자신만의 그릇을 하나 마련한다. 이런 건데 일단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소스도 계속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쳐놨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다예요. 이걸 빠르게 화면을 정지해 놓고 타이핑을 치면 됩니다. 자, 다 됐다고 치고 저는 제이슨 인증키 파일이 이 파일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파일로 당연히 바꿔야지 되고요. 버킷 네임은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버킷을 생성하는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킷을 생성했는데 또 실행하면 또 생성해라, 행성해라 이렇게 되면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주석 처리해놨지만 나중에 같이 보자. 그 위치는 일단 US
세 가지 지역을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US,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그냥 US에 했어요. US에 보면 버킷은 처음 버킷은 이걸 다 지우고서 할까? 상관없겠죠? 만들기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를 하세요. 버킷 안에 내용을 코드로 만들 수 있는데 버킷 자체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컨드 버킷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돼요. 미국의 멀티 리전 스탠다드 뭐 사용 엑스제어 이 상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만 누르면 되는 거죠. 확인. 이렇게 하면 뭐 실제 우리가 있는 지역과 미국 지역 뭐 기타 등등 환경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오류는 안 나와. 그냥 경고 메시지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이 상태로 하면 지금 뭐 아무리 새로 고침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버킷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이제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이곳에 버킷 무언가를 넣을 수도 있고 다운 받을 수도 있는데 넣는 거는 필요한가? 넣는 건 아마 직접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다 보면 바로 딥러닝 API로 들어가서 그 파일을 그냥 PC로 받던가 아니면 데이터 양이 좀 많다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 이 버켓에 차곡차곡 쌓았다가 한 번에 받던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로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하는 김에 같이 보죠. 다운과 업이 있어. 파일 두 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도 준비해 두죠. 화면 정지하고 타이핑을 쳐주세요. 파일을 두 개. 사실 이게 요런 류의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의 그 프로그램 짜면 첫 줄부터 끝줄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실행되는 구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실행하고 어떤 건 실행하지 말고 어떤 거는 한 번만 실행하고 어떤 건 매번 실행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구분상 업로드, 다운로드 예. 파일 이름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업다운만 구분되게. 됐습니다. 일단 파일을 올리는 것부터 하죠.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 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F5 눌러서 실행을 하면 워닝만 떴네. 그죠? 근데 수정될 게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저처럼 워닝만 떴다. 그럼 괜찮은 거지. 여기에 세컨드라고 아까 버킷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퍼스트는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놨던 거고 세컨드로 바꿔야 될 게 여기 바꾸고 여기 바꾸고 버킷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바꿔야 되는 게 꼭 바꿔야 되는 게 폴더. 저는 D 드라이브에 그때 했잖아요. D 드라이브에 보면 여기에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구글 파일 있고 오늘 사용할 구글 업 파일, 다운 파일 두 개, 파이썬 파일이 있고 인증키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폴더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폴더 안에 보면 업 파일, 다운 파일도 있지만 이거 다운 파일은 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필요 없고 업 파일이 하나 있어요. 업 파일 내용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이미지에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음성 확인을 위한 음성 관련된 파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각종 뭐 빅데이터에 해당되는 여러 파일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중요한 건 D 드라이브에 트리플 Z 폴더가 있다. D 드라이브에 ZZZ 폴더가 있다. 그 폴더 안에 업 파일, asap.txt 파일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또 해볼까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F5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떠요. 원래는 근데 요걸 주석 처리하지 않고 해야지 되긴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음. 이게 여러분들은 주석 처리를 하고 하면 안 되고 주석 처리 안 하고 해야지 되고요. 저는 이미 버킷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음, 요거를 카피해서 컨트롤 V하고 실행하면 여기 버킷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치를 넣고 버킷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버킷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면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는 업로드할 파일의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네. 간혹 이거를 전체를 매번 실행하면 안 되고 원래는 하나하나 그룹별로 실행해야지 돼요. 어, 오류가 없어? 괜찮아? 그럼 이 부분은 괜찮은 거지. 그리고 밑에 줄을 두 줄을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뜨죠. 멀티플 스테이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는 그 중요 핵심적인 명령어가 두 개 연속 실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씩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줄 컨트롤 C 컨트롤 V 실행하고 밑에 거 실행하고 그러면 이제 true라고 뜨면 이제 다 된 거야. true라고 안 뜬다. 펄스 어쩌고 쓴다. 그러면 뭔가 본인이 어딘가에 그 오타를 만든 거죠. 이게 파이썬이 야 여기 오타야 여기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딱 바로바로 찝어서 알려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부족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거 확인해야지 돼요. 저처럼. 일단은 기존에 했던 거 실행해서 인증키 이런 거 다 받아놓고 이 부분 이제 사실은 지금은 실행할 필요가 없네요. 이 부분 실행할 필요 없고 오늘은 얘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할 필요 없어요. 실행할 필요 없고 얘 확인해서 버킷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요. 버킷 내용이 특히 이름이 중요하죠. 다른 거 설정이야 뭐 갑자기 바뀔 리가 없는데 이런데 오타 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얘도 매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버킷을 한번 ge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 얘 한번 따로 실행해서 확인하고 얘 확인하고 얘 확인하면 된다. 이러면 이제 파일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데이터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라가요. 이제 다운로드 할 차례인데 업로드는 다 될까? 다운로드도 얘네들 다 이제 매번 실행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주석 처리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그런데 보통 요 구글 이런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냥 쉘에다가 갖다가 실행하는 것 같아요. 자, 얘 실행하고 문제 없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두 줄 동시에 하면 안 되고 하나 하고 다운로드 딱 실행을 하면 true가 떠야지 돼. true가 뜨면 뭐가 됐냐? 뭐 된 거지? 딱 보면 아까 D 드라이브에 보면 이 파일이 없었잖아요. 지금 오후 2시 27분 요거 이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저 높은 곳까지 넓은 바다까지 갔다가 다시 온 거죠. 됐죠 그럼? 그러면은 구글 클라우드에 사용하는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 경험을 하신 거고 각종 API에 뭐 난 이거 쓸래 저거 쓸래 적당한 거 가져다가 간단한 것부터 한두 번 더 해보시고요. 최종적으로는 딥러닝을 하시면 됩니다. 딥러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걸 하나하나 다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따라한다? 이거는 뭐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구글 딥러닝은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다, 사용법을 알아낸다. 그 측면에서 하면 되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 음, 간혹 그 좀 젊은 친구들 중에 사용법과 내가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직 구분을 못하는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가 외국의 기술이 막 들어오던 시절에는 내가 창의적으로 뭐 만든다 이건 다 필요 없었거든. 사용법만 알아도 그 사람은 기술자 대우를 받았죠. 외국의 물건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거만 알고 있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의 물건을 파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접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었거든. 그럼 직접 자기 돈 들여서 거기 가가지고 그걸 사오면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어서 배워갖고 온 사람이 국내의 최고 기술자가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 친구들은 아직도 사용법이 중요한 정보고 기술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용법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뭐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가전제품 파는 업체가 제발 이렇게 잘 써주세요 하고서 사용법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지 내가 그걸 하나하나 찾아 나가서 그걸 기술로 하고 내 노하우를 쌓는다 이거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프로그램도 이미 사람들이 다 해서 이제는 인기가 시들을 하거나 누구나 다 알아서 별 볼 일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지 결국은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 제조사가 다 자료를 공개하고 제발 저희 제품 써주세요 이러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운다. 이거는 사용법을 찾아 나가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그거는 늘 필요한 거예요. 모든 제품이 새롭게 또 리비전돼서 나오거나 신제품이 나오니까 그걸 찾는 거는 계속 시간이 필요해. 늘 그렇게 하는 거고 정작 근데 중요한 기술은 사용법을 다 찾은 다음에 내가 창의적으로 프로그램 짠다.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그 부분이 안 되면 이제 막 저 뭐 딥러닝 할 수 있어요 하고서 억 단위 연봉 받고 뭐 네 뭐 이런 회사 들어가지고 고생고생해서 잘 대우받고 막 이런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막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관리하는 그 사람을 채용한 회사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창의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